같아요. 용서를 왜 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건. 네. 무인도로 보내서 먹을 거 간신히 먹고 죽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내려주고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고 싶습니다.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호 9번. 본 방송은 법률 방송과 함께 제작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그아 크로코다일입니다. 호화호변입니다. 네, 로블로 12화. 이번 화는 10대 청소년이 60대 할머니한테 담배 셔틀을 시킨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제 저희가 그동안 다뤘던 것들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분노 수치가 이제 높이 올라가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놈들이 또 10대 청소년이라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처벌이 나올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벌써부터 좀 걱정이 되는데 로우블러가 해당 사건 설명 및 법률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이제 지난 25일 날 밤에 경기도 여주시에서 벌어졌는데요. 가해자는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 총 4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4학생들이 이제 60대 할머니한테 담배 심부름을 시켰는데요. 할머니가 그걸 거부하니까 때리고 괴롭히고 막 그랬어요. 이 주변 상인들에 따르면은 이 담배 셔틀이 이제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저도 근데, 봤습니다. 예. 신놈들이던데 이거.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사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네. 라고 하면은 망설임 없이 사형에 처했을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은 예. 저희 사형이 유일한 답인 것 같은데 개전의 여지가 없나요? 예? 개선의 여지? 이 영상을 보면은 이제 할머니가 작은 수레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얘네가 계속 괴롭히니까 도로 쪽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셨어요. 근데 이제 남학생 2명이 쫓아와가지고 그걸 번갈아 가면서 발로 차고 그래서 이제 내용물이 이제 도로로 막 쏟아져가지고 주워 담고 있는데 이제 할머니가 힘이 없으니까 저항을 못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던 이 여학생들이 막 웃어요. 재밌다고. 그 다른 한 명은 그걸 촬영을 하고 있고 근데 이 남학생이 또 할머니의 머리를 막 꽃으로 막 때려요. 근데 이제 하필이면 또 그게 추모 국화입니다. 그게 소녀상 앞에 놓여져 있던 국화인데 그것 때문에 또 네티즌들이 화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그것도 막 재밌다고 웃어요. 개그 뭐가 재밌는 거야 도대체 이런 게?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아까부터 얘기하는 게 이런 거에 즐거움을 느끼는 친구들은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태형 어떻습니까? 태형. 태형하고 사형 어떻습니까? 너무 화가 나서 조절이 안 되네. 아무튼 그렇게 막 할머니한테 계속 반말로 얘기를 하고 뭐 남자친구 있냐라든지 나이를 물어보면서 나랑 띠동갑이다 뭐 이런 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욕도 하고 막 차마 할머니한테 이렇게 하기 힘든 그런 말들을 마구 내뱉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이게 헛웃음이 나네요. 헛웃음이. 네. 어처구니가 없어 진짜. 이게 사건이 어떻게 알려진 거냐면은 이 영상을 자기네가 배포를 했어요. 어디다가? 그냥 인터넷에다가 그 어. 친구들한테 공유를 하다가 이게 인터넷 커뮤니티까지 올라오게 된 건데 얘네들이 이게 잘못이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를 않는 거죠. 도덕적인 어떤 그런 최소한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 신상 등이 이제 실명이랑 사진 같은 것들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데 아직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정식으로 발표된 건 아니어서 이게 맞다라고 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촉법 소년이 이제 14세 미만이라고 하는데 만 14세죠. 맞습니다. 얘네들은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냥 미성년자인데 요런 미성년자랑 이제 성인이 이제 처벌이 구분이 되나요? 예, 구분이 되죠. 크게 두 가지로 경우로 나눠지는데요. 14세 미만인 경우하고 네. 19세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 둘이 다르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형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걸 촉법소년이라고 하잖아요. 대신에 뭐 보호처분은 내릴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 따라서 소년원에 간다든지. 그런데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이 적용이 되어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 형사재판을 통해서 형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러면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소년교도소를 가게 됩니다. 아, 소년교도소랑 소년원 다른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얘네들이 이제 19세 미만이고 14세 이상인데 이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아서 처벌을 받게 되면 이제 소년원에 가게 되는 것이고 뭐 다른 보호처분도 있어요 물론. 그리고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소년교도소에 가게 되는 것이죠. 소년 교도소가 따로 있는지는 처음 알았네. 그럼 얘네 혐의가 이제 폭행이라고 하는데 이제 폭행 강도 자체는 사실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쵸. 고추를 이렇게 때리고 네.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네. 굉장히 큰 잘못인데 이런 윤리적인 부분이 수사를 할 때 이제 참고사항이 되는지. 예, 당연히 참고사항이 되죠. 아, 이제 범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그리고 죄질, 그리고 반성의 여지 이런 부분들이 수사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것도 좀 이제 이렇게 굉장히- 사안이 좀 이렇게 중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이제 비난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 크로코다일님이 굉장히 이제 분노를 하고 있고 우리 네티즌들도 분노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벌의 형량을 정할 때 가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폭행이라는 게 예. 사실 비난 가능성이나 처벌에 대한 필요성이 사람마다 너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재미로 재미로 60세 할머니를 폭행을 하고 반성의 여지도 전혀 없고 그리고 여러 명이서 이제 담배를 사내라. 그죠? 너무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는 가중사유가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와. 근데 이제 영상 보면은 폭행을 이제 남학생 한 명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꼬추로 때리고 카트를 발로 차고 뭐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강력한 수준의 처벌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 수는 있는데 일단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꼬추로 때린 게 폭행죄를 구성하느냐? 꼬추로 맞았는데 뭐 아프냐? 뭐 카트 때린 건데 몸을 때린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아 이게 폭행죄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폭행죄라는 것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굉장히 넓게 보고 있어요. 진짜 쉬운 예로 내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서 이 귀가 아프게 하는 것도 폭행죄가 돼요. 그리고 이제 물을 뿌리는 거 있잖아요. 네. 내 손이 직접 닿지는 않지만 얼굴에 물을 착 뿌렸어. 그러면 그것도 폭행죄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리고 조연아 같은 경우에는 물컵을 집어 던졌잖아요. 네네. 그건 이제 물컵을 흉기로 봐서 네. 특수폭행죄로 기소도 된 바가 있어요. 특수폭행이라는 거는 위험한 물건으로 때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유리컵은 충분히 위험한 도구죠. 근데 유리컵을 맞추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네네. 라는 취지에서 특수폭행이 안 되기는 했는데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꼬치로 때린 것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폭행죄로 볼 수 있다. 뭐 시원하지가 않네 그래도 이게 사용을 시켜야 되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폭행죄라는 게 반의사 불벌죄예요. 폭행죄는 합의가 있으면 아니면 이제 처벌을 그 피해자가 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이 사건 보니까 할머니가 용서했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용서를 왜 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건. 네. 그렇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강력한 처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그쵸.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오. 자,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예요. 처벌 불원의 의사, 합의가 있으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수폭행, 공동폭행은 처벌 불원의 의사가 있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오. 이거 공동폭행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을 하는 것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서 폭행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공동폭행은 공동으로 폭행하는 거예요. 근데 네. 공동폭행은 폭처법에 있어요. 어쨌건 두 개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에요. 아. 그런데 이 사안을 봤을 때 4명이서 폭행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폭행이나 특수폭행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할머니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폭행이나 공동폭행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얘들 그럼 비싼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겠네요. 뭐 비싼 변호사님보다는 특별히 경험이 많으신 네.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저라면 이렇게 변론을 펼칠 것 같아요. 이게 그거 알려주면 안 되는 거. 그러면 사형을 못 시키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 소년부로 가도록 해야죠. 그냥 소년부로 소년으로. 가지 못하게 되면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소년 교도소를 갈 가능성이 남게 됩니다. 아, 소년 교도소라도 좀 보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악한 성정을 가진 친구들은 커서도 사실상 계도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래서 부계 추방 이런 거 안 되나?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나중에 그런 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쪽법 소년들이랑 미성년자 이런 류의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친구들 있잖아요. 무인도로 보내서 먹을 거 그냥 간신히 먹고 죽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내려주고 네. 거기서 정글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거기도 지네 왕이 생기겠죠. 거기서 싸움 제일 잘하는 놈이 왕이 생기고 걔네들 이제 죽을 때까지 거기서 못 나오게 하는 그런 멋진 법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고 싶습니다. 갑자기 지금 뭐 출사표를 새로운 대한민국,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기호 9번. 이거는 진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자꾸 하고 싶어지는 그런 극도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라서 굉장히 화가 납니다. 반드시 어떻게든 처벌받고 소년교도소 가서 뭐 반성을 하든지 말든지 뭐 2년이든 3년이든 거기서 푹 썩어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도 뭐 정상적인 뭐 직업을 갖는다든지 네. 이런 일 없이 계속 그런 식으로 이 밑바닥에서 박박 기어가지고 70살까지 계속 그 상태로 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년법을 규정한 취지랑은 굉장히 반대되는. 아 그래요? 아, 갱생의 기회를 준다. 그래서 네. 보호 처분이라고 하는 거고, 소년 교도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형을 뭐 7년이면 7년, 8년이면 8년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장기와 단기를 규정해요. 뭐 3년부터 5년까지, 네. 뭐 3년부터 6년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서 네. 예를 들어 소년 교도소에서 이제 뭐 그 생활을 되게 잘 한다든지 뭐 반성 여지가 많이 보인다든지 하면 이제 단기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미성년자에 대해서 이제 갱생의 여지를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 동영상을 보면 이게 과연 갱생의 여지가 있을까? 없다고 봅니다. 저는. 네. 빨리 제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이제 특수폭행이나 네. 이제 공동폭행의 적용 여부를 좀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사회로 다시는 기원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주제는 이런 식이겠지만 내용만큼은 유익하게 꾸미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만! 호마루!